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촥크라샤 헤어치세요! 어반입니다. 아, 이것도 해주자.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헤어치세요랑 좀 관계된 건데, 25살의 여자가 엊그제 8번째 연애를 끝나고 의식의 흐름대로 갈긴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연세대학교 에타에 올라온 글이야. 25살의 연세대 에타면 뭐 한 3년 꾸른 건가? 아니면 뭐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 좀 재밌더라고. 공부 잘하는 물란한 여자의 이야기는 뭔가 조금 재밌잖아. 흥미가 있잖아. 유니크하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들고 왔는데, 나름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야 생각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쪼로로 고자질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서론불론 제끼고 느낀 점, 일단 첫 번째는 남자는 티낼 수 있는 양아치와 티낼 수 없는 양아치로 나뉜다. 그래서 얘는 키는 좀 작고 얼굴은 좀 그렇지만 성격이 참 좋아. 이런 애들 몇 번 만나봤는데 결국에는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스윗한 거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격이라도 좋게 만들어야 여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로 요약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양아치면 키 크고 잘생긴 양아치를 만나는 게 낫겠다. 이게 첫 번째고, 야, 처음부터 좀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새내기 시절 한참 인터넷을 많이 할 때 하도 얻어먹기만 하는 여자에 대한 그런 모욕과 멸시가 비난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그런 여자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많은 연애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정말 놀랍게도 남자들은 자신이 더치페이를 하거나 비싼 선물을 챙겨주거나 데이트 통장을 쓰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과 다르게 현실의 남자들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하고 애교 부리는 걸 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걸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연애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나 자신은 물론 나와 만나는 남자들도 연애가 훨씬 만족스럽고 행복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약간 조금 동의하면서도 동의하기 힘든 게, 인터넷 여론이랑 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남자들은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한테 뭐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짜증난다, 요기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이 여자는 그래도 내가 좀 애교도 부리고 오빠 고마워 이러잖아. 그러면 그걸로 퉁치는 사람도 솔직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 다만 이게 비대칭적인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뭔가 감사함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남자가 돈이라도 많이 쓰고 그러면 오빠야 오다가 추웠다 이러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준다던가, 이러면 남자들은 계속 퍼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약간 뭐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를 아껴야 된다. 모든 연애가 내가 소중히 여겨지는 연애는 아니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기가 잠자리를 빨리 한 남자와 빨리 헤어지는 것을 발견했대. 특히 먼저 이제 파고리 오빠 싼다 하고 사귀는 경우는 6개월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종류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 스킨십 빨리 많이 하고 야세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것, 그것이 여자가 연애에서 비참해지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접근법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그래서 뭐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근데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자도 나한테 계속 좋다고 들이댄 놈이 있는데, 내가 오케이 하면 언제든지 사귈 수 있는 놈이 있고, 저 센빠이 너무 조마조마해서 괜히 가서 선배 안녕하세요 이러고 선배 잘 먹었어요 괜히 빵긋 바꿔놓고 막 이렇게 물개박수 쳐주던 남자 고백하는 거랑 다르잖아. 남자도 그건 똑같아. 어디 가가지고 한 번가 이렇게 팍 이게 톡 쳤는데 이게 우르르 넘어간 여자한테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 소중함을 느낄 것 같아? 안 그렇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남편한테 안 주겠지.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약간 이런 거 있지. 이거 약간 조짐이 보이는데, 야래. 그래서 3번은 그거고, 4번은 뚱뚱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프로 하나 수준으로 깡말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난 이 프로 하나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거든. 약간 거식증 걸린 것처럼 깡마른 여자를 프로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남에게 뚱뚱하다는 느낌을 주는 여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는 남자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에게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약한 수컷이라는 느낌이 여자한테는 뚱뚱한 여자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런 걸 잘 몰랐거든 사실. 근데 내가 그걸 언제 느끼게 됐냐면, 이게 애기들 조그만 애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중학교 때부터 그냥 요새는 이쁜 애들이 잘 나간다 하더라고. 이쁜 애들이 그냥 오빠 그냥 이쁜 애들 잘 나고, 우리 때는 그냥 싸움 잘하는 애가 잘 나고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은 그냥 중학교 때도 그냥 이쁘면 짱이고, 고등학교 때도 이쁘면 짱이고, 대학교 때도 이쁘면 짱이다,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돼이 새끼가 되면 안 되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야. 돼이 새끼 되면 고혈압 당뇨 와가지고 합병증으로 빨리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뚱뚱하면 안 된다 여자는,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별도 학습된다라고 했는데, 첫사랑과 헤어지는 거는 정말로 이러다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8번째 이별을 맞고 나니 담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내가 이별을 했다는 것도 잘 실감이 안 나고 아프지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정도 흠은 참고 사귄 적도 많았는데 점점 그 참을 수 있는 역치가 낮아진다. 하지만 나 역시 그 낮아지는 역치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점점 더 좋은 여자가 되고 있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게 핵심 포인트야. 마지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 기본적으로 얼빠인 나쁜 남자 취향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 주변이 그런 사람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남자가 양아치라는 거에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는 편인 것 같다. 이게 베스트였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25살에 8번의 연애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여자의 말에 공감한다는 사람도 많아서, 특히 칼더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뭐 1번 보고 내렸다, 뭐 지들끼리 뭐 이제 오질나게 싸우는 댓글들도 있고, 그리고 25살에 연애 8번 한 거는 연애 고소가 아니라 연애 하소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댓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저게 진짜라는 걸 여자들끼리 이게 으쌰으쌰 해주는 거였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게 여기 얘기한 것 중에서 맞는 말도 난 좀 많다고 생각해. 이 여자가 느낀 것들은 맞는 것도 많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5번이랑 1번이라고 생각해. 그 키 큰 양아치와 키 작은 양아치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별도 학습된다, 이 부분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랬잖아. 자기는 점점 더 좋은 여자가 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말한 얘기를 보면 사실 자기가 느낀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자신의 성찰에 대한 것들은 잘 없는 것 같아. 뭐 자신에 대한 얘기면 뭐 살을 빼라, 아니면 남자한테는 야스를 늦게 하자, 뭐 약간 이런 건데,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그 곽철용을 3번 만나면 그건 당신이 상대방을 곽철용으로 만든 거라고, 깡패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양아치를 8번 만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과연 당신이 만난 잘생긴 양아치와 못생긴 양아치가 8명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 양아치에게 좋은 여자였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물음을 한번, 난 그걸 좀 던지고 싶다. 한번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던져보라고.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제 만남과 이별이 되게 쉬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뭐 옛날에는 좀 야 이러면도 뭐 이렇게 참고 해결해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짜증나면 헤어지세요 이렇게 되니까 연애 경험은 점점 많아지는데 뭐가 나아지고 있는지 본인도 아리까리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 8번째 이별, 짧은 연애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남자의 경우는 짧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게 대충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여자를 다루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들은 있는데,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면, 남자는 되게 뭔가를 되게 쟁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여자란 동물은 특히나 지금처럼 뭔가 SNS로 부지빠가 무한대로 확장되어 있는 이런 유니버스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고르면 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고른 놈들이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엔 만나고 헤어지면서도 이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모르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생 때의 남자들은 어디에 매진을 하냐면, 저렇게 연애 많이 안 해. 연애 많이 안 하고 자기 개발에 매진을 하잖아, 보통.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 박마루라고 있는데, 걔 여자인데 모델이거든. 근데 걔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쉼없이 연애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연애를 한번 쉬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사람의 그런 열정이란 건 소모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진심들을
그냥 되는 대로 연애를 위한 연애에 막 쏟아붓잖아. 그러면 설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러죠. 그렇게 돼. 그래서 남자들이 그 20대 여자를 선호하는 게 왜 그래?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걸 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30대가 된 여자가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기보단 거지 같은 부분이지,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일전에 말한 것처럼 감사함이나 이런 것들을 고마움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게 되거든. 결국엔 근데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언제 다시 느끼게 되냐면 그때 느끼게 된단 말이야. 오히려 자기가 인기가 다 없어지고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 좋은 사람 딱 만나자. 그러면 그제서야 그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쉼없이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연애를 좀 쉬어보는 게 어떻냐고. 그리고 그 기간에 뭔가 다른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기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양아치 8명 중에서 다 양아치는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나도 양아치 년이었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분명히 내면적인 성장이 오지 않을까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